그래서 아까 전까지 지금 디자인 뱅크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PC 쇼핑몰에서 여기 한번 회사 소개를 눌러 보시면 여기가 회사 소개 이렇게 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왠지 바꾸고 싶어요. 이제는 중급 이상 과정이기 때문에 HTML 좀 수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사실 학생들하고 같이 HTML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HTML을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 3강에서는 일단 HTML 먼저 보실 건데요. 요거를 고치시려면 저희가 HTML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그대로 가셔도 상관없겠지만 쇼핑몰인데 회사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변경하실 경우에는 일단은 요거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관리자 모드에서 디자인 관리 오시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수정을 눌러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초급에도 설명은 했지만 이제 뭐든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예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쪽에 보시면은 카페이사에서는 에디터 환경, 요건 또 에디터 환경이에요. 에디터 환경에 들어오시면은 위쪽에는 디자인이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HTML이 보입니다. 보이는 것도 첫 번째 거는 아래쪽에 화면 보는 게 있는데요. 화면 보기, 두 번째 거 분할 보기, 세 번째 거 HTML만 보기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 분할 보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디자인 편집에서는 여기 편집 누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속성으로 바로 가서 이미지에 넣거나 아니면 HTML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저랑 수업을 같이 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여기도 고치기도 하지만 이 아래쪽을 좀 보도록 그렇게 고치도록 제가 좀 유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HTML, 간단한 HTML 한번 보세요. 제 블로그 주소는 아래쪽에 남겨놓을 건데요. 혹시 네이버에서 검색하실 분은 디자인 정쌤이라고 해가지고 검색하시면 여기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디자인 위드 제이라는 요건데요. 요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강의 설명 자료가 있어요. 위쪽에.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첫 번째 거에 쇼핑몰 기본 HTML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준비하실 거는 일단은 세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탭이 여기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창을 조금 작게 하나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가 하나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를 하나 열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장이 하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모장을 하나 열게요.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 블로그 내용 열어놓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 하나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메모장 이렇게 한번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씩 넣어 볼 건데요.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일단은 저 블로그에서 첫 번째 거 보시면은 이거 한번 내용을 먼저 조금 확대를 좀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1번부터 한번 볼 건데요. HTML을 구체적으로 알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본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제가 실습해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만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 넣으시면 돼요. 기본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HTML의 기본 구조는 꺾어지는 거를 그냥 꺽쇠라고 얘기할게요. 꺽쇠 열고 HTML 꺽쇠 닫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HTML 시작해서 슬러시 HTML 그 다음에 헤드로 시작해서 슬러시 헤드 바디로 시작해서 슬러시 바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쌍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그래서 컨트롤 C 복사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메모장에 왔어요. 컨트롤 V 붙여 넣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항상 여기에 정보가 오기 때문에 이건 조금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시는데 파일로 가서 제가 지금 한번 저장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다른 이름으로 가시는데 여러분은 그냥 저장 눌러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HTML을 하실 때는 여기가 원래는 문서 파일은 보시는 것처럼 txt거든요. 그런데 웹문서는 이렇게 앞쪽에 파일명이 들어가고 여기가 확장자인데 파일명은 뭐 1번, 2번, 3번, 4번 하셔도 되는데 .html을 붙여주셔야지만 얘가 웹문서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1.html에서 저장을 해줄 건데요. 저장해 주실 때 여기 인코딩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코딩을 여기서 보통 이걸 한글을 보여주는 변환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맨 아래쪽에 있는 UTF-8 BOM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해 줍니다. 저는 한번 저장했었기 때문에 이게 뜨는데 여러분은 그냥 바로 저장되실 거거든요.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로 브라우저로 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을 하실 경우에는 컨트롤 플러스 O를 하시면은 보통 영문 기준입니다. 다.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O를 누르면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열기의 탭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1번 1.html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표시가 있으시면 이게 제대로 되신 거예요. 이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이건 txt이기 때문에 문서 파일인 거고요. 그래서 얘 선택하고 열기 눌러주면 지금 보시는 내용이 뭔가 저희가 많이 적었는데 요거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 그러니까 바디 부분에 있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 타이틀에서 이 부분 타이틀 부분이 있죠. 요건 지금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 위쪽에 보시면은 위에 브라우저에 항상 이름이 뜨잖아요. 그쵸? 거기 부분에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바꾸시거나 여기 내용을 바꾸면 여기 내용이 바뀌거나 여기 내용이 바뀌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본문 내용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만약에 본문을 바꾼다. 바꾼다. 이렇게. 그 다음에 타이틀 부분도 뭐 HTML 연습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저장이요. 그대로 저장해 주시면 돼요. 덮어쓰기 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신 다음에 새로 고침만 해주면 이게 변경이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F5번이나 아니면 여기 요 표시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보시면 보세요.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이 지금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HTML은 기본적으로 해서 구문에 맞춰서 어떤 텍스트를 넣어주면은 그 구문에 맞게끔 해서 적당한 장소에 보여지는 게 HTML입니다. 주성문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2번 설명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주성문은 설명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HTML 코드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적혀 있는데 요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그다음에 컨트롤 A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에요. 컨트롤 V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거는 지울게요. 출처는 지우고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주시는데 얘는 2번이잖아요. 2.html을 저장할게요. 그러면 파일로 가서 그대로 저장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덮어쓰기 하는 개념이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1을 2로 바꿀게요. 2.html. 요거는 인코딩은 한번 설정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변경 안 하셔도 되고요. 저장 눌러줍니다. 그럼 됐어요. 여기 와요. 그 다음에 컨트롤 O 합니다. 오픈한다는 얘기죠. 또 그러면 2번 여기 와 있어요. 열기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하고 똑같아졌어요. 그죠? 지금 잠깐 보면 왜 아까하고 똑같을까? 지금 보시면 뭔가 주성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넣어놨는데 사실 내용은 요것만 나왔어요.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 요것만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 주석이라는 게 가면이 이제 카페이사 가면 주성문을 많이 보시게 되시거든요. 주성문이라는 거는 설명문이기도 하고 잠시 이제 어떤 코드가 있을 경우에 숨겨놓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지금 보시면 꺽쇠하고 느낌표하고 줄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쪽에 줄 2개하고 꺽쇠가 있거든요. 그럼 요걸 한번 지워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컨트롤 S 저장하시는 거죠. 이리 와서 새로 고침 F5번. 그러면 지금 이 위의 내용하고 얘가 다 같이 나와요. 그래서 주성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특정한 부분을 숨기거나 아니면 설명하는 거를 적어 놓는 것이 주성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카페이사에서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주성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관리에서 디자인 수정 눌러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주석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보통은 왜 주석이라고 다냐면 HTML은요, 요 화면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구문이 이렇게 계속 쭉 영문이나 아니면 알 수 없는 뭐 이런 영어 단어로 쭉 이루어져 있으면 사실 얘가 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1번이 있는데요. 1번. 그러니까 HTML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앞쪽에 번호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얘기할 때 몇 번으로 가세요? 그럼 이 번호를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7번에 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글로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문을 적을 때는 이렇게 꺽쇠 해가지고 느낌표하고 줄 2개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너무 구문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딴 사람이 봤을 경우 이게 뭔지 알 수 없잖아요. 이게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줄 때 이 부분은 뭐 PC 크로스 브라우징 부분이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숨겨져 있는 파일이 있기도 해요. 그걸 또 주석 처리로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거나 숨겨놓거나 그랬을 경우에 카페이사에서 주석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로고를 한번 숨겨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로고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편집을 누르면 이 안으로 들어가지거든요. 코드 안으로 들어가지는데 여기서 바로 하실 수도 있고 저는 조금 작게 해서 보시면은 여기서 저는 보통 X를 하고 여기 해당하는 아래쪽에서 많이 고칩니다. 전체적인 걸 보기 위해서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41번이거든요. 41번. 그러면 원래는 39번부터 42번까지지만 해당하는 거는 여기 41번이에요. 그래서 41번만 이제 감추셔도 되거든요. 감춰 볼게요. 그럼 41번에서 꺽쇠 뒤에다가 느낌표 하나 넣어요. 줄 2개를 넣는 순간, 지금 느낌표를 넣는 순간 얘가 검정색으로 변경됐어요. 줄 2개 한번 넣으면 갈색으로 변경됩니다. 근데 갈색으로 변경되는데 보통 HTML은 쌍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뒤쪽에서도 맺어주셔야 되지. 지금 H1이라는 게 색깔이 지금 갔어요. 갈색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 AD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 줄 2개를 붙여요. 그러면 여기가 색깔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석 처리를 하실 경우에도 이렇게 앞에 느낌표 꺽쇠 다음에 느낌표, 그 다음에 줄 2개, 그 다음에 줄 2개 꺽쇠. 위쪽에 이것도 지금 보시면 주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석 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서 확인하시는 방법은 모두 저장 눌러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고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요거를 다시 살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를 지우면 되잖아요. 근데 얘를 없애버리면 다시 쓰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다시 살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워주면 되는 거죠. 줄 2개 지우고 그 다음 여기 와서 줄 2개랑 그 다음에 느낌표 이렇게 지워주면 색깔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다시 저장을 해보면 로고가 다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카페이사에서는 주석 부분을 이렇게 갈색으로 처리해 놨으니까 본인이 숨기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주석을 처리해서 잠깐 숨겨 놓고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사용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3번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2번 주석 설명했고요. 3번 넘어가면은 색상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이제 요거 조금 크게 한번 해볼까요? 조금 작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내가 색상을 여러분이 이제
적으실 때는 저희가 뭐 화이트, 레드 뭐 이런 식으로 적어질 수도 있고 또는 RGB 값이라고 해서 6자리를 적거나 3자리를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이거는 어딨냐면은 물론 그 인터넷에서 색상표라고 치시면 이 색상 값이 나옵니다. 근데 포토샵에서 만약에 보시면은 포토샵에서 확인을 하실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뭐 RGB, CMYK 이렇게 색상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RGB는 여러분이 모니터상에서 보실 경우에는 RGB로 보셔야 되고 인쇄를 하실 경우에는 CMYK이고 웹용으로 보실 때는 이 수치를 넣어주시면은 이 수치가 이제 웹에서 색상표의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포토샵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색상표를 치시면은 그 값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복사해가지고 Ctrl C, 그 다음에 여기서 Ctrl A, Ctrl V 됐어요. 마지막 건 없앨 거예요. 그러면 3.html로 저장해 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서 3번으로 바꿔줍니다. 저장해 주고요. 여기 와서 Ctrl O 3번을 열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RGB 형태로 해서 저희가 레드, 그 다음에 그린, 블루 하면은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 아니면은 상음 문자, 그러니까 6자리 수치를 넣으시면은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포토샵에서 요 색깔로 마지막 거를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복사, Ctrl C 해가지고 여기 왔어요. 마지막 거를 지금 원래 노란색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제가 여기다가 붙여 넣어요. Ctrl V. 그 다음에 저장해주고, 그 다음 여기 와서 새로 고침합니다. 그러면 색깔이 지금 변경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는 어떤 색깔을 변경하실 때는 이렇게 색상값이 아마 들어가 있으실 거거든요. 그 색상값을 변경하실 때는 이렇게 원하는 색상값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폰트 태그 5번 한번 볼게요. 이것도 그냥 복사만 해서 붙여 넣어 볼게요. Ctrl C, Ctrl V. 마지막 줄 지워주시고 지금 보시면은 폰트 사이즈가요. 저희가 뭐 9포인트, 10포인트, 12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저기 웹상에서는 뭐 1번, 2번, 3번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사이즈가 또 나오고요. 컬러는 보시는 것처럼 영문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페이스 하는 거는 폰트 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도듬, 뭐 굴림, 맑은 고딕 뭐 이런 식으로 요거를 5번으로 해서 저장을 해 볼게요. 다른 이름 저장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5번 바꾸고 저장해 줍니다. 그다음 여기 와서 Ctrl O 5번 누릅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렇게 현재 크기가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한 3은 돼야 된다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폰트가 너무 1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아서 제대로 폰트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한 3포인트가 적당하고 그래서 7포인트까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만약에 7로 바꿔본 다음에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7번이 이 정도까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폰트 크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그냥 넘어갈 거고요. 7번으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조금 중요도가 없는 거는 그냥 제가 조금 넘어갈 거고요. 저희 수업 시간에는 다 해보기는 하는데 조금 중요도가 없는 거는 조금 내려갈게요. 그러면 7번에 왔는데요. 7번은 뭔가 좀 태그가 많아 보이죠? 이렇게 HTML부터 복사해서 넣어 볼게요. 일단은 넣어 보셔야 되니까 Ctrl A, Ctrl V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7번으로 해서 7번으로 저장해 줍니다. 불러볼게요. Ctrl O.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백그라운드 BG 컬러가 여기 빨간색이라서 레드고요. 그 다음에 바디
txt가 f가 6개거든요. 제가 요거 한번 얘기하고 가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이제 웹상에서 컬러를 보실 때는 특히 이제 포토샵도 제가 얘기를 이제 부분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내가 컬러 피커에서 컬러를 확인하실 경우에 여기 포토샵 사용하시는 학생들이 초반에 많이 하는 것들이 색깔 선정하실 때 이렇게 했어요. 대충 뭐 흰색 같이 보이네. 그러나 얘는 흰색이 아니에요. 흰색은 여기가 F가 6개가 나와줘야지가 흰색이에요. 그래서 요만큼 당기셔가지고 F가 6개 또는 블랙, 여기까지 왔어. 블랙 같이 보여? 블랙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블랙은 0이 6개가 와야 돼요. 또 0이 3개나 아니면 F 3개도 블랙이거나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정해 주실 때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바디 텍스트가 F가 6개면 흰색이 돼야 되는데 얘는 왜 색깔이 블루일까? 그 이유는 여기 링크라는 게 블루라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블루가 되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꺽스에서 A에서 href는 http에서 naver.com에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주소가 보여요. 이 부분이 없으면 이게 흰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을 지웁니다. 컨트롤 X 하시거나 지우시거나. 그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새로 고침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흰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링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퍼링크라는 거는 웹페이지는 어디서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쵸? 보시면은 모든 사이트는 내가 만약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얘를 눌렀을 때 어떤 사이트로 이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이퍼링크라는 거는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를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 다른 것들은 다 기억을 안 하셔도 ahref하고 imgsic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뒤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링크를 걸지 않으면은 이게 흰색이 나오는 건데 제가 링크를 다시 Z에서 요거 다시 저장하면 새로 고침하면 다시 링크가 표시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11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11번은 11번하고 22번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붙여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11번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고 저장해 주고요. 저는 한번 저장을 했기 때문에 있다고 나오는데요. 여기 와서 컨트롤 O 하고 11번을 열기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와 있어요. imgsic라는 거는 이미지 경로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 파일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imgsic, sic에서 URL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mgsic에서 http img 카페이사.com 안에 img 폴더 안에 ec 폴더 안에 커먼 안에 뭐 요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해하실 경우에는 이 경로를 항상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웹상의 어딘가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카페이사컴이라는 어떤 공간 안에 img 폴더가 있고요. ec라는 폴더가 있고요. 커먼이라는 폴더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h1 언더바 로고라는 파일명으로 해서 확장자가 png로 저장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거부터 다 똑같은 건데 왜 다르냐면 첫 번째 거는 그냥 원래 이미지 그대로 오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저희가 여기서 높이하고 넓이를 넣었기 때문에 얘가 늘어나 보이는 건데요. 보통은 옛날에는 이렇게 넣었지만 요즘은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미지 경로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세 번째 거는 여기 볼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에 볼드가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 현상을 이제 주로 많이 보시게 되실 건데 마지막에
IMG SIC 따옴표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주소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랑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미지가 유실됐거나 이미지가 자기 방에 없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깨져 보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미지가 경로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그 방에 이미지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걸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Alt라고 ALT가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만약 이 이미지가 없어요. 그럼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 Alt라는 거는 그런 설명이다 생각해 주시고 이미지 경로가 없을 때는 이렇게 이미지가 깨져 보인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12번 앵커 태그를 한번 볼게요. 앵커 태그는 원래는 위쪽에 11번의 이미지 태그하고 앵커 태그는 거의 쌍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링크가 없을 경우에는 앵커 태그를 달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지금 실습 부분을 한번 복사해서 넣어 볼게요. Ctrl C, Ctrl A, Ctrl V 집어주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겠죠. 12번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불러볼게요. 12번.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링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CSS에서 뭔가 설정하지 않으면 그냥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의 사이트는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거는 내가 이 글자를 눌렀을 때 여기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코스팅에서 카페이사.com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쇼핑몰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눌러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관리자 메일 보내기 요거는 그렇게 뭐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걸 조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 거는 제가 그럼 요걸 조금 키워 볼게요. 지금 첫 번째 거에서 눌러보면은 그냥 요 브라우저 그러니까 새로운 새 창은 여기 플러스가 되는 게 새 창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요거 누르면 그냥 요 창에서 없어져요. 그러나 세 번째 걸 한번 눌러볼게요. 네이버 새 창 띄우기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새 창이 하나 열리면서 네이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실 때 첫 번째 거는 그냥 자기 브라우저에서 그냥 오픈돼서 열리는 거. 세 번째 거는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리면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안에서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용도에 따라서 새 창을 열지 안 열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표시가 요겁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새 창 열기를 할 거면은 타겟을 해서 언더바 브링크 요걸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새 창을 띄우면서 이제 링크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뭐 테이블 연습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바로 16번 제일 중요한 CSS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는 데는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은 있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는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한 선언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스타일시트라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 여러분의 모든 사이트에는 스타일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CSS인데요. 글자 크기나 줄 간격이나 색상, 배치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 놓는 게 CSS고요. 좀 이따 한번 카페사에서 실제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습 부분을 여기서부터 좀 길죠. 전체를 다 복사해 볼게요. 여기까지 그쵸? 여기까지 그래서 있어요. 복사하시고 Ctrl C, Ctrl A, Ctrl V 마지막 거 지워주고 그래서 얘는 16번 16번으로 저장 그래서 불러볼게요. 16번
지금 현재 이렇게 보이시면요. 이 위쪽에 뭐 꺽쇠 해가지고 뭐 WW, W3, 뭐 ORG 이거 뭐냐면은 웹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HTML 태그를 규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소를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오시면 이제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 해가지고 중요하게 보실 거는 요 부분인데요. 스타일부터 여기 스타일까지. 요게 이제 위쪽에서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위쪽에서 레드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는 컬러를 이런 값을 줘라. 그 다음에 블루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는 폰트를 이렇게 주고 색깔을 이렇게 줘라. 이렇게 위쪽에서 선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스팬 클래스에서 레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그 다음에 블루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설정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블루로 한번 바꿔볼게요. 블루 그냥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30으로 바꾼 다음에 저장하고 여기 와서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하는 거는 어딘가에 어떤 속성을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앞쪽에서 클래스 명칭을 넣어주면은 요 문구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에서 설정해 놓은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주게끔 하라고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게 이게 CSS라는 겁니다. 그러면 CSS 이제 마지막을 보시는데요. 아이들을 이용한 선언 방법이라고 보실 건데 원래 모든 사이트는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위에처럼 이렇게 앞쪽에 선언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원래는 어딘가에 CSS가 다 있습니다. 카페이사도 보시면은 스타일이 따로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 방법만 조금 아시면 좋은데요.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내가 수정하실 때도 수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요걸 갖다가 저희가 복사를 해가지고 한번 넣어 볼게요. Ctrl A, Ctrl V, 마지막 거 지우고 해서 16-2로 저장 한번. 다시 2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불러볼게요. Ctrl O. 그런데 물론 여기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레드가 있고 블루가 있는 거 보면 어딘가 선언을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게 적용이 안 됐어요. 아까 같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안 나오냐면 지금 제가 블로그에 아래쪽에 스타일 CSS라는 거를 이제 올려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받아가지고 넣어 보셔야지만 그게 이제 확인이 되실 건데요.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다운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는데 CSS는요 저희가 따로 경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바탕화면에 또는 본인이 지금 요거 계속 저장한 거 16-2가 저장되어 있는 방에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 CSS 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변경됐을까? 그 CSS를 한 번 더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바탕화면에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 메모장으로 여셔야 되기 때문에 연결 프로그램 메모장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열어.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스타일 CSS에서 CSS라는 거를 이렇게 위쪽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레드, 블루라고 했지만 제가 색깔 포인트를 딴 거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 포인트가 다르게 나오는 게 레드라고 되었지만 다르게 나온 이유는 이렇게 색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거에 여기 CSS에서 변경하면 이게 이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여기 해보면 얘를 폰트 사이즈를 한 40으로 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1번 같은 16
16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쪽에서 선언을 했지만 16-2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웹사이트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쇼핑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딘가 CSS가 있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까지 하면 HTML 기본은 끝나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실제적으로 카페이사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에디터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번. 그러니까 쇼핑몰 메인에서 1번에서 파일 열기 한번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와서 레이아웃, 그러니까 17번이 있어요. 레이아웃 CSS. 여기 보시면은 4번에 보시면 헤드 해가지고 백그라운드 F가 3개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F가 3개나 6개는 흰색이잖아요. 그쵸? 여기 흰색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만약에 CSS를 변경하시거나 하시는 거를 보면 이게 지금 레이아웃 CSS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원래 쇼핑몰이라는 거는 위쪽에 이렇게 CSS를 모아두거나 아니면은 해당하는 이 문서 위에 CSS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총체적으로 사이트의 전반적인 거를 설정을 해놓을 때 이렇게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번에서 레이아웃 CSS 파일 열기 했기 때문에 카페이사에서는 이렇게 파일을 여실 수가 있어요. 딱 이렇게 편리하게끔 이제 조금 더 찾기 쉽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4번에 온 다음에 여기를 한번 제가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000으로 바꾸고 만약에 모두 저장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예제에서 보신 것처럼 CSS라는 거는 지금 요 안에 들어오니까 뭔가 앞에 이렇게 아이디가 있고요.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관련해서 뭐 색상, 폰트는 어디, 뭐 위치는 어디,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하시거나 혹시 부분적으로 궁금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CSS에 들어가서 변경을 하실 수 있다. 예, 초보자들이 조금 어려워하시긴 하시는데요. 그래도 또 변경하시는 학생들도 변경을 해보거든요. 전 다시 돌릴게요. 검은색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에디터에서 여러분이 항상 요거 작업하시고 요거를 X해서 끄지 마시고요. 그래서 열어놓은 상태에서 저장하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얘를 끄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게 이걸 잘못 만지다 보면은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컨트롤 ZZ에서 전 단계로 돌아가시면 처음 단계로도 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저장을 해버리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시 코드를 넣어주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X 하지 마시고 내려놨다가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CSS란 게 그러니까 기억하실 거는 카페이사 쇼핑몰도 마찬가지 어딘가에 CSS가 있다. 그거는 이제 해당하는 위쪽에서 전체를 설명해 줄 때 지금 보면 16번부터 22번까지도 있을 수가 있고 해당하는 어떤 걸 눌렀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다시 사이즈 좀 작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41번 고쳤는데 40번에도 CSS라는 게 있어요. 요거 열면은 여기 로고에 해당되는 거, 뭐 글씨는 얼마, 이미지 사이즈는 얼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HTML을 보셨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글자를 바꾸거나 아니면 링크 주소나 뭐 이런 것들, 이미지 경로 이런 거 바꾸려고 HTML을 보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요거를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관리자 들어오시고 디자인 수정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에디터 환경이 들어오면 옆에 자주 쓰는 화면에서 뭔가 쭉쭉쭉쭉 있고 그 다음에 전체 화면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려면 일단은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얘가 주소가 어디냐면은 요 주소창을 한번 열어보시면은 샵 인포 안에 company.html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company.html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찾는 방법은 전체 화면 보기에서
그 다음에 아까 샵 인포였어요. 그래서 샵 인포라는 게 쇼핑 정보예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컴퍼니 HTML이 회사 소개라고 여기 있어요. 여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뭔가 페이지가 열려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원래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서 지금 보여요. 여기 아래쪽에 번호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만약에 여기 편집이 나오시면은 편집을 눌러서 그 위치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거는 편집이 나오고 어떤 거는 편집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편집을 넣기가 조금 곤란한 곳은 또 안 나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거를 고치시는 거 한번을 보면은 몇 번부터가 여기 지금 홈하고 회사 소개 있죠? 여기 6번이에요. 6번. 그러면 요 6번 부분을 쇼핑몰. 그쵸? 그 다음 요 큰 글씨 11번입니다. 쇼핑몰.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회사 소개 정보 18번입니다. 쇼핑몰. 이렇게 해서 태그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위치만 찾을 수 있으면은 본인이 이렇게 수정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자신의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항상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새로 고침해 보면 이렇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글자나 아니면 이런 것들 이미지 경로는 나중에 또 변경해 보실 거지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글자 변경하실 때도 이제 원하는 사이트에 이제 주소에 들어가서 그걸 찾아서 HTML을 수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강은 저희가 HTML 기본 구조를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수정을 하는 부분을 요 지금 회사 소개, 그러니까 쇼핑몰 소개에 와서 수정을 해서 조금 더 에디터 환경에서 HTML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 구조를 보셨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